안녕하십니까. 스탁과 스토리, 수다가 있는 수요일 김기수의 돌직구타임 M10W 김기수입니다. 요즘은 2주 만에 한 번씩 뵙네요. 그죠? 지난주 수요일이 근로자의 날로 쉬었습니다. 그 와중에 미국 시장은 4월 말 저점을 듣고 5월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요 5월 6일 날, 그죠? 이 공매도 중간조사 결과가 발표가 됐죠. 이전에 2023년 10월 16일 날, 이 공매도, 글로벌 IB 불법 공매도, 조사 속에서, 두 개사가, 위반했고, 그런데 이번에 부분으로 보게 되면 7개사가 또 위반한 부분이, 적발이 됐다. 그죠? 앞으로 더 추가 조사를 해서 향후 위반 규모나 또 위반 내용에 변동이 가능하지만 지금 계속해서 조사하고 있는 상황이죠. 사실 지난해 공매도 특별조사단 설치 후에 국내 공매도 거래 상위 글로벌 IB 14개사 이 중에 이제 9개 정도가 지금 계속해서 수사를 받고 있고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도 추가적으로 조사를 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 속에서 이제 6월 말이면 공매도 금지 시한이 종료가 되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저렇게 글로벌 IB들의 불법 공매도가 성행하고 있고 그것이 적발되는 와중에 또 이 개인 투자가들의 수건인 공매도 전산화 인프라 구축, 불법 공매도 중앙 차단 시스템 이것을 구축하는 데도 시간이 필요로 하고 이런 상황이라면 선결과제가 해결되지 않는 흐름 속에서 공매도를 재개하면 안 되겠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놓여 있는 상황이고 자 그런 가운데에서 주식시장 참 힘들죠. 그죠? 지수가 올라가도 내 종목이 내 섹터가 안 오를 때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급하게 되면 유튜브나 이런 쪽에 또 서성거리면서 불법 리딩방 이런 쪽에 기웃거리는 경향도 많습니다. 자, 외국인 교수가 추천한다. 라고 하면서 그죠? 오펜하이머 교수다라고 하고 그러면서 개인 투자가 부분이 수백억 매수하게 만들고 급락하는 그런 종목 부분이 있었습니다. 싱가포르계 이 원격 의료계 업체였었는데 모바일 헬스 네트워크 솔루션이라고 29달러였었던 부분이 1시간 만에 그죠? 4달러 부분으로 급락하는 그것도 우리나라 연휴 기간 틈을 타서 자, 이 금액으로 보게 되면 사학개미 3주간 약 858억 정도를 순매수했다라고 합니다. 그죠? 그런데 순식간에 1시간 만에 85%가 급락하는 이런 흐름들을 당하게 되면 참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주식은 정도를 걸어야 됩니다. 그죠? 남의 말에 속아서 주식 투자를 하게 되면 필패라는 건 주식시장의 역사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오늘 어버이날이죠. 잊으셨으면 전화라도 한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후에 본격적으로 돌직구 타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월 중순만 해도, 그죠? 이란이 이스라엘을 때리고, 이스라엘이 이란을 때리고, 그런 가운데에서 4월에 조정이 깊은 흐름을 보였었죠. 4월 글로벌 증시 조정 속에서 4월 말 부분에 반등을 했는데, 뭐 이미 이야기했던 것처럼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3월 말에 금리 인하 연기 우려로 국채 금리가 상승하고 또 채권 변동성이 확대되고 환율이 널뛰기를 하고 달러 강세, 원화 약세, 엔화 약세 뭐 이러면서 4월 증시 조정 요인으로 작용을 했죠. 그죠? 요 두 번째까지가 요 요인이고 세 번째 요인에 있어서는 또 개별 기업의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 우려가 일부 나왔고 AI 투자를 지속하느냐에 대한
문제가 좀 일부 불거졌습니다. 사실 이 엔비디아의 주가 모습인데 엔비디아는 아직 실적을 발표 안 했죠. 5월 22일 날 실적을 발표합니다. 그런 와중에 지금 반등하면서 정고점 근처에 놓여 있지만 다른 여타 반도체 기업들 인텔이라든지 또 AMD라든지 ASML이라든지 이런 쪽 기업들 그죠? 엔비디아가 올라간다고 덩달아서 같이 올라갔었던 기업들은 실적이 별로 안 좋으면서 상대적으로 조정폭이 컸었던 부분, 이런 부분들이 이 4월 달 중순까지의 조정의 빌미였었고 그런 가운데에서 나름대로 S&P 500이나 또 이 나스닥이 조정받는 와중에 홍콩이라든지 중국 이런 쪽 부분은 반등하는 그러니까 비미국 쪽 지수 라인은 반등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자, 나스닥 지수의 일봉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면 4월 들어서 이 부분이 4월 들어서 조정을 보이면서 120일 이평선까지의 조정 흐름을 보여줬고 이때가 뭡니까?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했다라고 하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극단적으로 커졌을 때 흐름이죠.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2,580포인트를 살짝 깨고 종가가 마감됐었던 흐름 부분이었었습니다. 반면에 나스닥 지수의 월봉을 한번 보시면 사실 최근 5개월 연속 상승했다가 이전 최고점을 돌파하고 음봉을 난 걸 지금 5월 초에 지금 그 음봉을 감싸는 양봉으로 마감을 하니까 그죠? 4월 달 음봉이 아주 자연스러운 음봉 조정이었었잖아요. 그죠? 한번 쉬고 가는 흐름 부분을 보여줬던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중간 5월 초 부분에 5월 2일 날 놓여 있었던 부분이 뭐였어요? FOMC 회의였죠. 파월 연준 의장이 최근 몇 달 동안 인플레이션 목표치 2%를 향한 진전이 다소 부족하다라고 했지만 고용이 약해지면 금리를 인하하겠다. 금리 인상은 없다. 사실 미국의 1분기 GDP 쇼크가 발생을 하고 그 속에서 물가가 잡히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서 그죠? 시장이 상당히 우려했었던 게 4월 중순이었었는데 파월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고용 약해지고 그러면 금리 인하를 하겠다. 사실 지난 3월 중순부터 제가 여러분들에게 국채금리, 미 국채 10년물 금리가 심상치 않다. 그죠? 5%를 넘었으면 위험하다라고 했었는데, 그죠? 4월 중순 부분에 4.7%대를 넘어섰다가 다시 이제 4.5% 이하로 내려오면서 조정이 마무리되는 국채금리의 단기 고점이 끝나버리는 그런 형태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엔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사실 4월 29일 날 테슬라가 급등을 했었죠. 일론 머스크가 중국 방문하면서 FSD, 자율주행과 관련된 희소식이 나오면서 낙폭이 심하다가 반등을 세게 했었던 그 타이밍 이후 애플이 그죠? 이 실적 발표 이후에 이 실적도 뭐 중국 쪽 이 하드웨어 매출은 부진했으나 그죠? 소프트웨어 이 애플 TV라든지 이런 쪽 매출이 양호함으로 인해서 매출이 컨센서스에 부합했고 영업이익이나 EPS는 오히려 상회하는 그런 흐름 그 속에서 자사주 매입을 1,100억 그죠? 우리나라 돈으로 155조를 자사주 매입을 하겠다라는 소식 때문에 급등하는 흐름을 보였었죠. 이 작년에 900억 달러의 자사주 매입을 한다고 했었는데 올해는 그거보다 20%가 증가한 1,100억 불. 참 어마어마하죠. 스케줄이 그죠? 자, 이런 흐름들이 지수 양봉의 5월 양봉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5월 들어서 지난주에 얘기했어야 되는데 근로자의 날이라서 쉬었기 때문에 단골 손님 부분이 세리메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거나 있느냐라고 한번 보시는 거예요. 그죠? 사실 2000년 이후 코스피와 나스닥의 월간 평균 등락률을 보게 되면 5월 그죠? 코스피는 0.2% 정도 상승,
이 나스닥은 0.6% 정도 상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번 5월 달에는 주식을 팔아라. 이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 오히려 9월이나 10월 부분이 우리나라는 더 안 좋은 흐름이잖아요. 그죠? 과학적 근거나 통계적 근거도 없이 5월에 팔아라. 이런 부분 이야기하지 말고 중간 부분에 어느 해에는 5월 달이 많이 떨어진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특정 기간마다 시장의 맥락이 달랐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지 무조건 5월은 좋고 무조건 5월은 나쁘다. 이건 주식시장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파월이 고용이 앞으로 안 좋아지는 상황, 그 부분이 진행이 되면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5월 6일 날 그죠? 비농업 고용 부분이 발표가 됐죠. 그죠? 4월 비농업 고용이 예상 24만 명이었었는데 17만 5천 명으로 나오면서 고용이 둔화되는 시그널을 보여줬죠. 실업률도 3.8%에서 3.9%로 올라가는 모습. 그러니까 파월이 이야기했었던 부분에 있어서 고용이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니까 미국 시장이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선 우리가 하나 고민스러운 게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었던 1, 4분기 미국의 GDP가 안 좋고 그런 가운데서 물가가 더디게 꺾이는 흐름.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이니 뭐니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경제는 성장률은 안 좋고 물가는 올라가는. 자, 그러면 그런 흐름들 속에서 파월은 그거 아니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코로나 이후에 강력한 미국 경제를 이끈 것은 재정 지출과 투자입니다. 사실 요 파란색 라인 보시게 되면 이게 미국 제조업 부분 건설 투자입니다. 엄청나게 2022년, 2023년 해서 이 평균적인 2014년에서 21년보다 급격하게 증가하죠. 이 부분이 지금 2024년 들어와서 다시 살짝 이제 꺾이려고 하는 흐름 부분들이 좀 나오고 있고 그런 가운데에서 이 점선 부분이 미 제조업 부분 건설 투자 증감을 이야기하는데 이것도 꺾이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이 갈색 부분 미 정부 재정 적자 정년 대비 증감인데 다소 감소하는 흐름. 이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부분이 뭐냐? 재정 적자로 때려박았던 그죠? 이런 그 투자 이런 부분들이 다소 감소할 수 있는 부분에 우려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결국 뭡니까? 단기적으로 3, 4월 미국 경제의 고점일 가능성이 높고 앞으로 경기가 다소 둔화될 가능성의 시그널을 선행적으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혹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야, 그러면 경기가 앞으로 안 좋아지면 주시장 박살날 거야? 그거 아니고요. 그죠? 재정 적자를 심하게 놓으면서 경기를 과하게 상승시켰던 부분이 이제 소프트 랜딩, 노 랜딩 부분으로 다소 완화될 수 있다.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었던 고용이 다소 둔화될 수 있고 경기가 다소 하향할 수 있는 부분. 그러면 금리 여건의 조건이 만족스러울 수 있는 상황으로 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가운데에서 아까 이야기했었던 엔비디아 이 5월 22일 날 실적 발표 앞서서 12개월 선행 EPS는 엔비디아는 이렇게 증가하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증가하고 있지만 나머지 AMD나 TSMC, 인텔은 별 볼 일 없이 횡보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 놓여져 있는 개별 기업들의 실적 흐름 부분들도 봐야 되는 거고. 자, 그런 가운데에서 아까 이야기했었던 고용이 감소하고, 그죠? 경기가 둔화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그게 다 뭡니까? 고금리 긴축 정책이 6개월 6번째, 즉 FOMC 회의 기준 6번째 동결 흐름이 진행되면서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남아있는 건 뭡니까? 3월 달에 충격을 줬었던 그죠? 그 3월 CPI, 그러니까 4월에 발표된 3월에 CPI가 충격을 주면서 시장이 흔들렸었다면, 이제 남아있는 부분은 4월 CPI, 5월 달에 발표되는, 5월 15일에 발표되는 4월 CPI가
양호하게 나온다면 먼저 이야기했었던 고용이 둔화되고 경기가 다소 하향할 수 있고 그런 가운데에 물가가 둔화되는 흐름까지가 잡히면 7월 부분에 있어서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높은 흐름으로 가잖아요. 그죠? 자, 3월 CPI 헤드라인이 3.5%였고 코어 CPI가 3.8%였습니다. YOY 기준. 그런데 지금 예상되는 부분에 4월 헤드라인 CPI는 3.49%, 거의 비슷하고 코어 CPI는 3.65%로 3.8%보다 둔화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5월 CPI는 이 4월 CPI보다 조금 더 내려갈 가능성을 전망하고 있어요. 왜?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죠?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WTI 기준 유가가 87불 이상을 돌파해서 가지 못하고 지금 몇 불까지 내려왔습니까? 78불. 그죠? 1, 2, 3월 달 양봉 내면서 유가가 반등하다가 4월에 고점 찍고 음봉 전환했고 5월 달 지금도 음봉 흐름이라면 그죠? 이 유가에 의한 에너지 가격은 하락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 그걸 반영하는 CPI 부분도 내려올 것이다라는 거. 그리고 3월에 다소 충격을 줬었던 그죠? 이 물가 부분에 있어서의 이 자동차 보험료라든지 자동차 보험료는 왜 증가를 했느냐? 그거는 뭡니까? 작년에 자동차 값이 높았잖아요. 지금은 전기차 가격이 내려오고 하지만 그죠? 보험료는 자동차의 가격에 따라서 내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3월에 좀 심하게 반영된 부분. 그리고 월세 주택자들의 그 가격 부분에 있어서의 반영 부분이 조금 이연돼서 반영되면서 물가가 높았었던 걸 감안을 한다면 5월 15일 날 발표될 4월 CPI와 또 5월 CPI, 6월에 발표될 CPI가 내려오는 흐름 부분이라면 7월에 금리 인하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또 바이든도 그리고 파월도 그리고 앨런 재무장관도 대선 전에 금리를 인하하고 싶은 심리적 욕구가 많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지수가 계속 갈 거냐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참 말이 어렵죠. 지금은 주식을 사야 될 때고, 그죠? 3, 4분기 라인 부분에서 매도를 고려한다라는 흐름을 가지고 시장을 바라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얘기한다고 해서 주가가 바로 올라간다는 게 아니라 저런 CPI 점검을 통해서 차근차근 지수가 올라가다가 저런 시그널을 통해서 앞으로 7월 달에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9월 달에 인하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죠? 그럴 때 뭡니까? 지수가 상승할 거 아니에요. 미국 시장도. 그죠? 우리 시장도 사실 밸류업. 오늘은 또 은행주만 외국인들이 지수를 받쳐줬잖아요. 그죠? 사실 저 PBR 관련주가 지수상으로는 5% 정도, 지수 포인트로는 100포인트 정도 하단이 올라가는 역할을 해줬죠. 그런 가운데에서 지금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물가 안정이 확인되는 흐름을 보는 즉시 시장은 상승의 욕구를 느낄 거고, 그런 가운데에서 정고점 돌파를 시도하려고 미국 시장도 우리 시장도 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지금 2, 4분기, 이전에 제가 맨 뒤에 놓여져 있는 2, 4분기가 위기이면서 기회이다라고 했었던 내용입니다. 그죠? 조정 시 매수 부분을 갖고 움직인다. 그런데 3, 4분기에 주가지수가 세게 올라갈 때 추격 매수를 하면 안 되는 이유는 아직까지는 올해 금리를 최대 인하하더라도 미국 시장에서 2회, 그죠? 우리 시장이 인하하더라도 2, 3회. 그렇다면 금리 레벨 자체는 높기 때문에, 그죠? 연기금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채권 투자의 메리트가 놓여져 있는 상황, 이런 부분들을 복합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섹터 순환매는 거기에서 크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이 또 여타 지금은 소외받고 있는 섹터 부분에 있어서 기회가 될 수 있는 흐름 부분도 충분히 있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를 고민하면서 시장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여러분들이 5월 2일 날 발표된 한국의 경제 성장률,
그죠? 우리나라가 0.4% 지난번 2월 달에 발표된 부분보다 더 높게 예상한 부분, 이건 다 긍정적이죠. 그 부분 염두에 두고 저 앞에 부분에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자, 여기에서 오늘도 외국인들이 선물 주구장창, 어제도 주구장창 매수하는 거 보셨을 겁니다. 그죠? 물론 내일 옵션 만기 전략과 연계된 매수일 수도 있지만, 여기서 한번 외국인이 한국 선호 현상하는 부분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뭐 뜯어서 4월 1주, 2주, 3주, 4주, 4월 누적으로 봤는데, 누적으로 한번 보자고요. 이 최근 글로벌 주식형 펀드에서 특징적인 부분입니다. 북미 지역에서 4월 달에 63억 불이 이탈을 했어요. 유럽에서도 45억 불이 주시장 글로벌 펀드에서 이탈을 했고, 신흥국도 17억 불 이탈을 했고, 아시아에서도 4월 달에 100억 불이 이탈을 했습니다. 이러니까 그러니까 4월 달에 조정 장세가 일정 정도 나온 거죠. 자, 아시아 증시 전체적으로 100억 불이 이탈을 했는데, 중국에서 23억 불, 인도에서 11억 불, 대만에서 67억 불, 인도네시아에서 10억 불이 이탈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죠? 4월 누적으로 보면 21억 불이 매수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만 유독 매수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외국인들이 올해 들어서 1월에서 4월까지 약 18조를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오늘 또 매수했잖아요. 그죠? 2009년 30조 원 매수하고 2010년 21조 원 매수했었던 부분까지 합쳐서, 그죠? 역대 세 번째로 지금 우리나라를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런 흐름 부분들 속에서 왜 그러면 외국인들은 매수를 지속하고 있는 거냐? 그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수출도 뭐 4월 달 양호했고, 뭐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 달러 환산 코스피와 코스피는 상대 강도가 지금 역사적 부분, 저점 부분에 도달해 있다. 그러니까 이 달러 환산 코스피 부분이 이렇게 내려와 있다는 거예요. 그죠? 환율 때문에. 지금 환율이 우리 시장이 내려오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1340원, 뭐 1335원 이 부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본 차익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앞으로 워낙 강세 흐름이 가서 뭐 1250원대로 내려가게 된다면 환차익의 수익 부분도 무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런 복합적 요인들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외인들의 매수세는 지금 이 상황에서 쉽게 꺾일 것 같지 않다. 그죠? 시간이 다 됐네요. 그죠? 자, 이후 4월 수출이나 이런 이제 그 세부 항목으로 가서 섹터 부분에서는 3월보다 어떤 섹터가 더 이 수출 증가율이 좋고, 수출 증가율이 좋다는 건 그 섹터의 실적 부분이 양호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들과, 그리고 그 속에서 애플이 TSMC와 서버형 AI 자체 칩 개발이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그래서 HBM과 그리고 반도체 주도권이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건지, 그리고 우주항공청, 그죠? 5월 27일 날 경남 사업청에 개청을 하는데 거기에 따른 밸류체인이 어떤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을 못 드리고, 잠시 후에 6시 10분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정말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수였습니다.